자, 그 다음 2020년 연도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이때부터는 이제 국가직이 시작이 돼서 국가직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도부터는 문제가 조금 바뀌는데, 보면 법규가 또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거의 법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일반적인 내용들 문제 3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여기에서는 출제위원분들 바뀌신 것 같은데, 보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서는 주재공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그 다음에 저류시설,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하면, 그리고 다 외우고 가지 못하면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은 시험 보기 전에 무조건 딸딸 외워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조경 계획할 때 이거는, 자, 조경 계획의 식생 조사하고 분석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직접 조사하거나 아니면 지도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지도와 이런 현장 조사 이런 것들 알고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 이거는 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경 계획 과정은 그냥 조경 계획에서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페리 근린주거 이론에 관련된 문제 의외로 많이 나오죠. 페리 근린주거 이론, 그리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도, 이거는 뭐 65데시벨이라고 이제 딱 정해진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시험에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 요즘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 보면은 뭐 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소, 그 다음에 도서관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져 있잖아요. 독서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 공동시설이라고 합니다. 주민 공동시설.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에 관련된 문제들은 임업직에서는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조경직에서도 그러니까 임업직에서 먼저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에 관련된 내용들 나중에 같이 볼 거고, 그다음에 자, 이 도시공원에 관련된 것들은 좀 샅샅이 이렇게 다 훑어야 된다라는 것들, 이거는 다시 나중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편리하게 이런 이제 계단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고저차가 있을 때 뭐 이건 일반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경사로를 설계를 합니다. 경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램프라고 하거든요. 자, 계단 옆에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뭐 휠체어나 뭐 유모차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접근로의 설치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설계에서도. 그래서 접근로라고 한다면 이제 경사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서의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는 아까 앞에서도 보셨잖아요. 용도지구에 관련된 문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건축법의 조경기준. 조경기준에 옥상 조경하고 인공지반, 식재 토심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된 법률에서의 비점오염원. 사실 도시에서는 비점오염원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업무 하실 때, 공무원 업무 하실 때 도시 안에 이런 비점오염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지 이런 것들도 내용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점오염원이 뭐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법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법률이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질 및 수생태계 좀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요즘에 법은
명칭이라든지 법의 용어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찾아보면 있지만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명칭을 정하지 않고 이거를 물환경보전법으로 그냥 이거를 합쳐서 물환경보전법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물환경이니까 물과 관련된 이제 환경이구나 라는 것들이 뭐 일반인들이 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관련된 법이 이제 요렇게 아마 앞으로는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뭐 점오염원이 어떻고 비점오염원이 어떻고 비점오염원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이라고 바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 관리에서는 아까 생태연목 조성할 때 수생식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수생식물들이 물속 안에 넣는 게 있고요. 물속에다가.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리고 물 가장자리에 넣는 거. 그리고 물 위에 왠지 떠 있는 애들. 이렇게 해서 4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물 가장자리에 넣는 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수식물에 관련된 문제. 얘는 뭐 침수식물. 딱 봐도 나오죠. 얘는 부엽식물. 부엽식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생이가래 뭐 개구리밥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부유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연못에 넣는 식물들이 부유, 부엽, 침수,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넣는 게 정수식물.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정수식물에 관련된 것들 이것도 뭐 외워야 되겠죠. 어차피 이제 이런 종류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환경과 생물 간의 어떤 상호작용해서 기생과 공생 이런 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생태 면적률. 이거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또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생태계 보존과 복원을 위한 목표종, 그래서 기대종이라든지 아까 봤던 뭐 우산종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종류들, 그 다음에 개체군을 용어를 알고 있는지, 뭐 생활사 전략해서 K 선택종, 뭐 R 선택종 이거에 따른 식물의 특징,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 이런 것들, 환경영향 평가에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많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법규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런 내용들로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2020년에 출제된 이제 국가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경 계획 과정의 이제 속성, 그리고 수용력 산정하는 문제, 뭐 시각적 복잡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조경 계획과 설계 과정의 일반적인 문제들, 설계 방법론, 자,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주거단지 세부 설계 목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다 법입니다. 여기까지 빼고, 자, 여기까지는 법. 자, 그래서 20년도 부터 이제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때 처음 이렇게 국가직이 문제가 이제 나왔었는데, 국가직도 아직 그 문제는 좀 정착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약간의 변동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주로 계획이니까 아마도 법규나 지침 위주로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이론도 언젠가는 문제가 비중 있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일반적인 내용도 같이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자,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설계 방법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잠시만요. 자, 설계 방법론이
우리가 뭐 1세대 과정,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해서 발전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시각적인 것들이라고 나온다면 이거는 항상 이제 경관적인 것들 그리고 미학적인 것들 하고 이제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각적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주거단지.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범죄 예방, 우리가 도시 공간은요, 중요한 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 예방을 위한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원 같은 경우에도 곳곳에 CCTV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무 같은 것들 우거만 되지 않게, 이제 너무 우거지지 않게 다 이렇게 그 낮게 이제 경계를 잡고 있거든요. 시선은 다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것들이 주거단지에서 외부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은 영역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역성과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다시 볼 거고, 자, 그리고 식재 계획을 할 때 생태학적 특성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전통 설계 방식에서 풍수지리 사상. 자, 우리 전통 설계 방식에서 풍수지리 사상이 요즘에요 많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풍수지리 사상이 무언지, 그리고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이 사상에 따른 어떤 배치잖아요. 터잡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터, 묘지터, 터잡기 방법. 그러면 이 터 잡는 방식은 서양에서도 있었거든요. 누가 만들어놨냐면 메카그가 이런 적당한 터를 잡기 위해서 도면결합법을 씁니다. 도면결합법. 그래서 서양의 도면결합법하고 메카그가 적지 선정을 위해서,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썼던 도면결합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터잡기 방법인 풍수지리사상,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 요거는 좀 내용을 알아야지 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에 관련된 거,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은 지금 하나, 두 개 문제 이렇게, 공원의 유형하고 뭐 녹지에 관련된 거,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차장법에 관련된 부분들, 주차장도 의외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관련된 것들 뭐 외워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외우는 것들은 쫙 정리해 놓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계속 봐서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건축법의 대지의 조경. 자, 대지의 조경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 조경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속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생태 이론 중에서 다이아몬드 이론. 자, 다이아몬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섬에 있는 생물이 어떻게 이제 서식하는지, 그래서 섬 지리 생물학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안에 녹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의 인공 환경에 딱 녹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바다에 떠 있는 섬이라고 비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섬의 크기가 이제 육지와 얼마만큼 가깝냐, 그리고 얘가 이제 이런 그 거리 또는 크기, 섬의 크기,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도시 안의 녹지 공간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서원. 자, 서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올해 하고 작년부터 출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서원이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되면서 일단은 서원의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에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아마도 이제 올해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원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별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거든요. 별서에 관련된 부분들도 뭐 양산보의 소세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내부에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됐고 이런 것들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서의 사례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경 설계잖아요. 조경 계획하고 설계. 그래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좀 올해에는 이런 도면 설계와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출제될 것 같거든요. 도면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20년도에는 정투상법에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나왔던 거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선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세세하게 나올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책에 넣어놨는데 이제 이런 투상법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단 조성할 때 봄 화단하고 여름 화단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식물, 춘계 화단이니까 봄춘자니까 이제 봄에 화단을 조성할 때 적합한 식물이 뭐냐. 그래서 뭐 계절별로 식물의 조합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선 설계할 때 옥외계단이나 경사로 설계. 자, 이런 옥외계단이나 경사로 설계는 일단은 조경 기준에 보시면은 조경 설계 기준에 일단 1차적인 내용 나와 있고, 아까 장애인, 노인, 이제 그 노약자 편의 증진에 관련된 그 법률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경 설계 기준이다, 아니면 이 법률 기준이다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자, 배식 평면도. 자, 지금 보면 도면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게 이런 문제 풀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보와 근원 직경을 이렇게 규격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규격 표시하는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